이담 강의는 오행의 조화 그리고 부조화에 대해서 다시 이번 강의는 오행의 조화와 부조화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오행의 조화란 이미 이 강의를 했듯이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치우침이 없이 상생하고 상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오행의 조화입니다. 이 오행의 조화는 천지 자연의 평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 오행이 조화롭다는 이야기는 천지 자연의 기후와 에너지가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치우침이 없이 오행의 순환 속에서 각각의 오행은 생함과 극함의 치밀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죠. 목의 예를 보면은 목은 바로 전 단계인 수의 생함을 받고, 둘째 목은 전 단계인 금의 극함을 받고, 세 번째 목은 다음 단계인 토를 극하고, 네 번째 목은 바로 다음 단계인 화를 생합니다. 즉 목은 수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다시 금의 극함에 대처를 하고 토를 극하고 화를 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상생과 상극은 오행순환 과정의 핵심 운동이죠. 핵심 운동으로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상생상극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오행의 각 단계가 일정한 힘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생상극의 조화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죠. 우주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또한 음양오행의 원리 속에서 상생상극하고 조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먹이사슬 역시 그러합니다. 이처럼 상생상극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곧 중욕이고 우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마음, 즉 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연도 평화롭고 사람의 마음도 평화롭고 세상 삶 그 자체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이 상생상극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중용이 깨지죠. 그러니까 세상은 시끄럽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정오하고 가지가지 이 천재지변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어느 하나로 치우쳤을 때, 오행이 치우쳤을 때의 현상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오행의 부조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행의 부조화. 오행이 조화롭지 못하면 천지 자연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동시에 사람의 오장육부도 평화롭지 못하다, 평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병이 들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에 있어서는 온갖 질병이 새로운 병이 유행을 해서, 다시 말해서 역병이 유행을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죠. 최근에 코로나, 이게 뭡니까? 코로나라는 뜻은 왕관이라는 뜻인데 그 균의 모양이 꼭 왕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가 세상을 아주 극한 말로 하자면 뒤집어 놓고 있죠.
또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부조화 현상입니다. 자연이 평화롭지 못하고 자연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그 인간, 영향을 받는 그 인간은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질병이 세상을 아주 난무하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천지만물은 상생상극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행의 어느 한 단계의 힘이 극도로 강력하거나 극도로 미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행의 순환 과정에서 목의 기운이 넘치고 화의 기운이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목은 화를 생하려 하지만 생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운은 어떻습니까? 목은 토를 극하죠. 병적으로는 사람이 이제 위장병에 걸리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에서 보게 되면은 토가 목으로부터 그걸 받기 때문에 토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토는 화의 생함마저 받지 못하니까 그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수는 목을 생하지만 강한 목을 생하다가 바짝 말라버릴 것입니다. 또 금은 목을 극하려 하지만 목의 세력에 밀려서 거기 통하지 않고 오히려 반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행의 순환에서 어느 한 지점의 불균형은 이렇듯 연쇄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묘 순환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인간은 우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죠. 인간이 비록 우주를 닮아서 오행을 두루 갖춘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 개개인은 태어나는 그 순간 음양 오행의 운동을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우주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오행이 치우쳐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치우침이 다양한 상생상극의 역학 구조와 다양한 개성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마다 생로병사의 파노라마가 다르게 펼쳐지는 이유가 바로 이 치우침에 있죠. 이 치우침에 있기 때문에 이 치우침을 바로 잡아야 중용을 이루고 상생상극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보다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오행의 부조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강의를 합니다. 자, 치우쳤다고 얘기했죠. 어느 하나가 치우쳤을 때 그것이 바로 오행의 질서가 깨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부조화입니다. 이 부조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을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온갖 환란을 일으켜 만들고 인간 세상을 환란 속에 빠뜨리고 인간 개개인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부조화 현상은 이렇습니다. 생하는 세력이 너무 강하고 생을 받는 세력이 미약하면 생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은 마치 극성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자식이 주눅 들어서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키워야죠. 키워. 원래. 이건 안 키워도 돼. 안 키워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이 불생을 이야기하니까 불생 2. 또 생하는 세력이 미약하고 생을 받은 세력이 너무 강하면
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병약한 어머니가 탐욕스러운 자식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더욱 피폐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극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하는 세력이 미약하고 극을 받는 세력이 강하면 반대로 극을 합니다. 화가 수를 극한다. 이게 바로 반극입니다. 반극 현상이죠. 또 파극한다. 극하는 세력이 너무 강하면 극을 받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부조화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잠시 멈췄다가 그림을 그리가라서 할게요.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가지 마세요. 자, 우선 이 부조화에 있어서 불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생. 예. 불생이 있는데 이 불생이 바로 부조화 현상이죠. 목은 화를 생하죠. 정상적인 생함입니다, 이것이. 조화의 생이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목이 화를 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수가 너무 과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자연 현상에서 봐야 됩니다. 자연 현상에서. 수가 너무 과다하면 목이 젖죠. 그냥 자연 현상 그대로 보십시오.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젖는다. 나무가 젖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붙지 않는다. 고로 목은 화를 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있죠. 또 두 번째. 목이 너무 많으면 화를 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치 장작더미를 잔뜩 갖다 두고 거기다가 성냥계피로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죠.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퇴과하면은 화를 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수가 많으면 목을 생할 수 없고, 목이 화를 생할 수 없고, 목이 과다해도 화를 생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심장이 약해서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되죠. 또, 수가 너무 과다하면은, 자, 이 건강면에서 그렇습니다. 목이 젖으니까, 목이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의학론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수기가 많고 목기가 아주 적어서 수기가 잔뜩 목을 적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가장 위험한 병이 간경화가 옵니다.
간경화 다음 어떻게 진화해야 되죠? 암으로 진화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오행의 부조화가 인체에 있어서는 그렇게 병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조화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현상에서 보게 되면은 수가 많으면은 나무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는 썩죠. 특히 채소류가 제대로 이 성장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채소값이 아주 황금 이게 배추값이 황금값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작물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목이 너무 퇴화하면은 화를 상할 수 없다. 자연에서 전부 다 숲만 있고 화가 그것을 태워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원시 자연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시 자연에서도 반드시 나무가 서로 비벼져서 불이 나서 또 정화를 시켜주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런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결국은 화가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벼져서 저절로 이제 나무의 그 기운을 퍼져나가는 그 나무의 우람한 뭐랄까 우창한 그 숲을 정화를 시켜주죠, 오히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무가 우창하면은 토를 극한다. 토를 극해서 땅이 황폐해지죠. 이것이 바로 부조화 현상입니다. 또 인체에 와서는 목이 너무 퇴화하면은 토를 극하니까 간기가 너무 성하면은 심장화를 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토도 제어하지 못한다. 위장병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조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목이 비록 화를 상하지만 목이 과다하면 화를 상할 수 없다. 또 하나, 화가 비록 목으로부터 생을 받지만은 화가 너무 많으면은 목은 타서 없어진다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바싹 마른 낙엽에 기름을 끼얹은 이 불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은 타서 없어지겠죠? 그 자연 그 자체가 그야말로 화로 인해 가지고 전멸하겠죠. 자, 사람의 오장육부에 있어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화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간, 담의 기를 심장기가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 간기가 아주 허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간의 기가. 또 화가 비록 토를 생하지만은 화가 퇴고하면 토를 생할 수 없습니다. 자, 토는 화로 인해서 완전 바싹 마르겠죠? 푸석푸석한 그런 흙이 될 겁니다. 가뭄이 심할 때 어떻습니까? 햇볕만 쨍쨍 내리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은 갈라지고 작물은 전부 다 말라 죽죠. 그 땅에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흉년이 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화가 너무 퇴고하면은 비위가 병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의학을 공부할 때 알게 되겠지만은 화기가 많고 수기가 화를 억제해 주지 못하면은 이렇게 억제해 이 조화를 얻죠. 오행이 조화. 그렇게 조화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90% 이상 위암이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죠.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먹죠. 소화도 잘 시키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자연은 흙이 말라서 작물을 재배할 수 없고 건강면에서는 위에 크나큰 병을 앓을 수가 있다. 또 하나, 토가 비록 화로부터 생을 받지만은 토가 너무 태고하면은 어떻습니까? 심장기가 토에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비록 비위를 생하지만은 도와주지만은 비위가 너무 크면은 심장이 허약해서 비위를 돕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심장이 매우 약해져서 거의가 저혈압 현상이 있습니다. 대신에 비위가 크니까 어떻습니까? 비만해지죠. 비만해진 사람들이 멀리 뛰지를 못합니다. 왜? 심장이 약하니까. 바로 숨이 가빠집니다. 위가 너무 크니까 이 심장이 여기에 있죠. 위가 심장을 치받습니다. 이렇게 누르죠. 그러니까 심장이 약화돼 가지고 이 멀리 달리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숨이 가빠서. 그게 바로 오행의 부조화 현상이죠. 또 토가 비록 금을 생하지만은 토가 너무 과다하면 금이 흙에 묻힌다는 자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오장에 있어서는 토가 비위죠. 비위가 너무 크면 폐가 힘을 못 씁니다. 자, 폐가 가슴에 있죠. 여기 있고. 역시 위장이 너무 크니까 폐를 억압을 하죠. 폐가 아주 약해집니다. 또 하나, 금이 비록 토로부터 생을 받지만 금이 태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의 기운이 금에 다 빼앗기니까 토가 너무 허약해진다. 허약해지니까 사람은 자꾸 여유해지겠죠. 또 하나, 금이 비록 수를 생하지만은 금이 태과하면은 수는 탁해진다. 자, 실수대에다가 작은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무쇠 덩이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탁해지죠. 똑같이 그런 자연 현상과 똑같이 사람의 인체 오장육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폐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는 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신장 방광에 사기가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뭐 만에 하나 틀림이 없습니다. 금이 태고한 사람들은 반드시 신장이 탁해지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죠. 거의 100%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무릎도 통증이 옵니다. 자,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뭐로부터 옵니까? 신장 때문에 오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병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수가 비록 금으로부터 생을 받지만은 수가 너무 태가하면은 금은 수에 가라앉는다. 폐가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 수기가 많은 것이 또한 사기가 침범하기 때문에 신장과 방광이 아주 탁하죠. 그 탁한 기운이 역류해서 폐를 병들게 만듭니다. 특히 대장을 병들게 한다는 이야기죠.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또 이 수가 많다는 얘기는 몸이 차다는 뜻이니까 대장에 변비가 생기고 또 설사도 자주 하게 됩니다. 차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에는 유익균보다도 유해균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免疫力이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수가 비록 목을 생하지만 수가 과다하면 목이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물속에서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은 그런 나무가 아닌 경우, 물이 너무 많은, 이 작은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나무가 죽어버리죠. 뿌리가 썩습니다. 왜? 나무가 그 물을 전부 흡수를 못하니까 결국은 썩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수는 신장 방광의 에너지입니다. 목은 간 다음에 에너지죠. 수가 뭐가 다른 얘기냐, 간이 젖었다. 간이 젖으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간의 경화 현상이 오게 됩니다. 간 경화라는 것은 간 자체에 무슨 간 세포가 막 경직되거나 이게 경화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간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죠. 분해를 제대로 못 시킵니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흡수를 못하니까. 어혈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어혈이 생기니까 뭡니까? 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화 현상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오행의 상생관계에 있어서의 부조화 현상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은 처음으로 들어봤을 겁니다. 목이 퇴거하면은 오히려 목이 화를 상할 수 없고 오히려 신장을 약화시키죠. 목극토의 현상이 온다 이거죠. 목극토. 아마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목극토가 아니라 목극화죠. 목극화. 목이 화를 상하는데 어떻게 목이 화를 극하느냐? 간이 어떻게 화를 극하느냐? 뭐지, 퇴거하면은 그 다음 단계인 화를 극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왜? 신장이 약화되기 때문에. 또 화가 너무 많으면은 목이 타서 없어지니까 간기가 약화되죠. 따라서 목의 현상이 우리 몸에서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화가 너무 태가하면 위를 병들게 하죠. 빵을 아주 말려버리죠. 위장에 병이 오게 하죠. 하니까 뭡니까? 화는 토를 극한다는 얘기죠. 화극토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 토가 너무 과다하면 심장이 꺼진다. 화가 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불이 났을 때 물로만 불을 끄질 않죠. 흙으로도 불을 끄죠.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극토에다 또 토극화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가 오히려 심장을 극한다. 두 번째, 토가 비록 금을 생하지만 토가 과다하면 금이 묻힌다. 금의 논리가 적용이 되고 금이 너무 퇴거하면 금극토의 현상이 벌어진다. 금이 너무 퇴거하면 신장을 병들게 함으로 금극수의 현상이 이 현상이 일어나고 수가 너무 많으면 금을 약화시키니까 수극금의 현상도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진단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 약을 다 써야 되겠죠. 자, 목이 너무 태워서 심장을 생하지 못하는데 목에 속하는 간 다음에 속하는 음식이 자, 신맛이다. 신맛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맛이 좋으니까. 가령 뭐 약초 같은 경우 오가피가 이제 목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가피가 자꾸 먹었다. 오가피 좋다고 해서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약화되고 위가 약한 사람은 위가 간으로부터 극을 받아서 망가지겠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에 있어서의 부조화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 부조화 현상. 이건 반극을 엽니다. 반극. 반대로 극한다는 얘기죠. 극이라는 것은 이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긴다. 극. 목. 간, 담. 자, 간, 담은 토. 비위를 이긴다. 이렇게 이기죠.
목이 퇴화하면은 토는 목에 의해서 그 전기가 전부 다 흡수되어 버리죠. 토로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또 1대1일 때도 마찬가지 토의 전기가 목에다 흡수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화라는 매개가 없다면은 목은 토를 적극적으로 그걸 합니다. 그 전기를 뺏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 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목을 억제를 해주면은 토의 전기가 뺏기지는 않죠. 그러나 화가 소통이 안 되고 금으로서 억제함이 없다면 목은 반드시 위를 병들게 만들죠. 하지만 목이 비록 토를 극하지만은 토가 과다하면 목이 오히려 약화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나무에 많은 흙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부러지고 꺾어지고 썩어버리겠죠. 자연계의 현상은 똑같습니다. 자, 이걸 반극이라고 그러는데 호랑이가 늑대를 이기죠. 자, 이게 먹이 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호랑이입니다. 아니면 사자, 호랑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호랑이가 제일 그 먹이 사슬 위에 어떤 게 있죠. 그 제왕입니다. 그야말로. 목이 만약에 호랑이고, 토가 늑대라면은, 1대1에 붙으면 이 늑대는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호랑이가 이 늑대를 이기니까. 하지만, 토가 과다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늑대가 3마리, 4마리 많다, 이게. 많으면은 늑대가 호랑이를 잡아먹습니다. 반극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와 마찬가지로 토가 과다하면은 목이 묻힌다. 비위가 크면 간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극 현상이다. 반극 현상이 뭡니까? 토극 목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장이 오히려 간을 극한다. 이해갑니까? 또 토가 술을 극하죠. 토가 술을 극한다는 얘기죠. 토는 흐르는 물을 막죠. 비위가 신장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1대1이면은 토가 술을 반드시 억제해 주는데 문제는 수가 너무 많죠. 자, 큰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웬만큼 큰 뚝도 그 물이 뚝을 무너뜨리죠. 흙이 아무리 토를 극해서 토를 수의 흐름을 막는다 해도 물이 많으면은 흙은 물에 씻겨서 내려갑니다. 그런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비위가 약하고 수가 많으면 수가 오히려 토를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수극화, 토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수가 많고 토가 약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비위가 젖었죠. 비위가 젖었으니까 췌장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위에는 반드시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은 궤양까지 생깁니다. 위가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위가 신장 방광을 극하지만 신이 오히려 비장을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반극하죠. 이것이 바로 상극의 부조화 현상입니다. 또 수가 화를 극하죠. 신장이 심장을 극합니다. 하지만은 화가 많고 수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화는 수를 말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계속적으로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증발하죠.
또 가뭄이 심하면 쨍쨍 내려지는 태양 때문에 강물이 전부 다 증발해서 말라버립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이것이? 수극화의 논리란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심장이 너무 커서 화가 너무 태고하면은 내 신장이 마르기 때문에 신장의 병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콩팥이 너무 허약해지기 때문에 방광도 허약해지고, 대개 이런 경우에 여성 같은 경우 요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요실금. 그 바로 요실금의 고통을 당하죠. 화가 많은 사람들은 신수가 부족해서 요실금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 또 신수가 약하니까, 방광이 약하니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정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극수, 화가 오히려 수를 극하고 심장이 오히려 비장을 극한다는 얘기죠. 또 화가 비록 금을 극한다. 화는 금을 재련해서 제목을 만드는데 금이 너무 태과하면은 금이 재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폐대장이 너무 크면은 심장이 아주 약화됩니다. 자, 심장은 여기에 있죠. 그 위에 폐가 덮고 있습니다. 폐가 너무 크죠. 그건 심장을 누르죠. 심장 허약 증세가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저혈압 증세도 드러나고 빈혈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화가 비록 금을 극하지만 금이 너무 태고하면은 금이 화를 극한다. 오히려 금북화의 현상이 일어나고 폐가 오히려 심장을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극의 부조화 현상입니다. 이런 부조화가 있을 때에 자연은 재해가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거나 홍수가 오거나 너무 더워서 큰 가뭄이 오거나 너무 추워서 세상이 다 얼어붙고 건조해서 이 사물이 모두 다 마르고 피부도 마르고 이런 현상이 오거나 하는 자연재해, 흔히 말하는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그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동시에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사람의 인체마저도 거기에 상응해서 업등병도 생기고 또 새로운 어떤 역병이 생겨서 이 코로나처럼 인류를 위험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극의 부조화 현상입니다. 아무튼 상생상극의 부조화 현상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까지도 재앙을 미치게 한다. 이러한 논리는 나중에 체질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또 약을 쓸 때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할 중요한 요체가 됩니다. 상생상극 부조화 현상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